첫 번째 시간 아주 뜨겁게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은 경남 거창 월평빌라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발표하실 분은 실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생활자율교사이고 입사 3년차 신입 직원입니다. 이분은 시설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 졸업하고 시설을 찾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평빌라의 정진호 선생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월평빌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사업가 정진호이고요. 오늘 이제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보성 씨를 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빌라는 이름처럼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래서 30명 중에서 5분은 거창읍에서 자취를 하시고요. 월평빌라 건물 안에는 25분이 11가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빌라는 2008년 12월에 문을 열어서 이제 10년 정도 되었고요. 이제 시설의 개념을 밝히고 일을 하는데 시설은 각 입주자의 집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집에 사는 입주자 30분이 이제 각자 자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사회사업가는 이제 입주자분들이 그렇게 각자 자기 생활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준비하셨는데 영상 보기 전에 이보성 씨 사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보성 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마라톤 활동 소개하실 건데 마라톤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보성 씨는 올해 27살 청년이고요. 강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물론 먼저 하면 좋겠지만 이제 잘 하지 않는 집안일도 부탁하고 설명을 하면 이제 본인이 이해를 하면 이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정말 깊이 있게 즐길 줄 알고 자기 뜻을 분명하게 밝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보성 씨가 몸을 움직이면서 땀 흘리면서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하는데요. 전임 직원과 지역 축제로 나갔던 거창 사과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흥미를 발견하고 그 일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사회사업답게 사회사업가로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그러면 이보성 씨가 혼자서 달리는 것도 좋고 전담 직원이나 아는 사람과 같이 뛰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에서 마라톤을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거창에 있는 마라톤 동호회를 찾아보다가 지금은 거창 마라톤 클럽이라는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동호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인 운동 모임을 가집니다. 그 화요일은 화요일 달리기를 줄여서 화달이라고 하고 목요일은 목요일 달리기를 줄여서 목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보성 씨가 집에서 준비를 해서 실제로 목달에 다녀오는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또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이제 월평빌라 이보성 씨는 306호에 살고 있고요. 이제 집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신발 신으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마라톤을 갈 때는 이제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주변 이웃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마라톤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신발장에 도착해서 이제 각자 자기 신발로 갈아 신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한 몇 시쯤 볼까요? 마라톤 그 화달 목달이 저녁 8시에 스포츠파크에서 모여서요. 이때는 한 저녁 7시 정도 됐습니다. 보통은 저녁 7시 30분 정도에 출발하면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수 있고요. 이날은 이제 간식을 준비한다고 마트에 들른다고 조금 더 일찍 출발합니다. 씨, 우리 마라톤 되게 오랜만에 가잖아요. 갈 때 간식 같은 거 사서 갈까요? 그냥 마트 들렀다 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주 참여를 하지 못하고 좀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이제 빈손으로 가면 좀 무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보성 씨가 운동을 하면서 회원들이랑 나눠 먹을 간식을 사가자고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까 그 서귀포 작은 예수의 집 수연 씨처럼 이 마트도 이보성 씨가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거의 화면이 오버랩돼가지고 너무 네. 자연스러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음료를 사겠다고 해서 같이 음료 코너에 가서 골랐고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얘기를 하면서 원하는 음료는 이보성 씨가 이제 직접 골랐고요. 제가 뭐 옆에서 하나 더 고르면 좋겠다 이렇게 그 동호회 회원 숫자를 생각하면서 수량을 권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마라톤 회비로 그 총무님이 간식을 준비해서 오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총무님이 가져올 간식도 고려하고 거기에 더해서 먹을 걸 이날 보성 씨가 준비해 갔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회비를 내서 이제 회원이니까 회비로 같이 뭐 간식을 나눠 먹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뭐 이제 상황이 맞거나 보성 씨가 하겠다는 뜻이 있으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가기도 하고. 평소에는 이제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일인데도 잘 도와주진 않는데 이날은 이제 오랜만에 마라톤 동호회에 가고 이제 간식을 준비하겠다는 뜻이 분명해서 이제 스포츠파크에 가는 길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쪽까지 할까요? 그 스포츠파크에 도착해서 이제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밤에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팔에 불빛을 켜는 띠를 하거든요. 네. 그걸 저거는 이제 모임에 나가고 나서 그 동호회 회장님이 챙겨주셔서 이제 보성 씨가 항상 제 전담 직원 제 차에 놔두고 동호회 갈 때 착용하고 보관합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모이는 벤치에 먼저 도착해서 이제 회원들 기다리는 동안 제가 그 신발끈을 묶었거든요. 이제 오셨네. 네. 여기 이제 그 파란색 잠바 입으신 분이 동호회 회장님이고요. 네. 이보성 씨와 같이 대회도 참여하고 좀 가까이에서 잘 챙겨주시는 분. 이제 오랜만에 보성 씨가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잘 지냈는지 물어보고 이제 회원들이 다들 이보성 씨 뭐 삼촌 아버지 뻘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카 챙겨주듯이 네네네. 이렇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 주제가 이제 본인을 기억하는지 보성아 나 기억나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요. 회장님인데 네. 마라톤 회장님이 대회에서 같이 뛰었는데 서운해 하시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총무님인데 회장님이 삼촌처럼 이렇게 챙겨주시면 총무님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스스럼 없이 막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가서 여름에 맞췄던 단체 그 잠바를 보성 씨가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드디어 여름 잠바를 받아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이 모이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성 씨는 간단한 동작은 자세하게 잘 따라하고요. 조금 하기 싫은 동작은 건성건성 하는데 늘 옆에서 회원들이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 스포츠파크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요. 이날은 이보성 씨가 앞에 보이는 여자 회원 두 분이랑 같이 달렸는데요. 이분이 뭐 이보성 씨 전담으로 함께 달리는 사람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고 이제 운동을 나갈 때마다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은 너무 힘들게 훈련처럼 하지 말고 좀 쉬듯이 편하게 달리고 싶다 하는 회원이 자연스럽게 보성 씨 속도에 맞춰서 같이 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러닝 파트너가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호회 회원들이 이제 뭐 네, 여러 회원들이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회장님을 만나서 그 같이 달렸던 여자 회원분들이 오늘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회장님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포츠파크로 돌아올 때는 이제 그 두 분의 회원 중에서 지금 보는 한 분과 같이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 몇 킬로 정도 뛴 거예요? 보성 씨는 왕복 5km 정도 5km. 운동을 하고요. 다른 회원들은 왕복 10km 정도 하는데 보성 씨가 훈련처럼 그렇게 기록에 연연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5km, 10km 달려도 돌아오는 속도는 거의 시간은 비슷합니다. 중요한 장면이에요. 누가 사왔는데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보성 씨가 사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이제 그 달리는 동안에는 오늘은 같이 달리지 않아서 보성 씨한테 재밌었냐고 물어보고. 재밌었어. 그리고 이보성 씨 작년에 동호회 활동을 지원했던 사례를 이제 책으로 마라톤 갑니다라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날도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참여해서 회장님이랑 이제 총무님에게 책 전해드리고 인사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 회장님을 따로 만나서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점 있는지 인터뷰 여쭙습니다. 하나는 옥천 마라톤 대회, 대전 마라톤 대회. 보성 씨가 작년에 참여했던 옥천과 이 대전 유성 마라톤 대회가 기억에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전은 이제 시내 안에서 뛰는 건데 보성이하고 저하고 5km를 하면서 두 대회 다 4km 회장님이 까지는 보성 씨와 함께 달려주셨고요. 재미나게 근데 이렇게 동호회를 할 같이 정도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막 마라톤에 따라가고 흥미를 가지시는 앞에 분들은 가서 제가 알기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성이하고 그런 개인 저하고 기록을 같이 이제 내려놓을 정도로 이제 일단 회원을 제일 챙겨서 기억에 함께 남고. 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진우 선생님이 10km를 하고 들어올 때 꼬링 지점 들어오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회원들도 다 같이 이제 격려해줬고 그 지점이 제일 좋았죠. 영상 중에 그 동아리 회장님 인터뷰 영상이 있던데 네. 회장님이나 회장님 인터뷰 영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동호회 회장님은 이제 거창읍에서 가스 일을 하시는 사업자 분이시고요. 이 회장님 인터뷰는 화다를 촬영했던 다음 날에 따로 부탁을 드려서 회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보성 씨의 이야기를 알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성이한테 꼭 저녁을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거창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에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이보성 씨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회장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 깊고 기억나는 점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보성 씨가 회원으로 참여했던 2번의 마라톤 대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대회가 작년 7월에 있었던 옥천 포도 마라톤 대회였고 두 번째 대회가 작년 9월에 있었던 유성 국화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대회를 함께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마 이보성 씨에게도 그렇고 동행한 직원의 제 입장에서도 그 대회가 가장 큰 추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대회는 회장님이 대회 장소에 가서 오늘 보성 씨랑 같이 뛰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대회는 대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이제 내가 보성이랑 같이 달려줄 테니까 진호쌤은 다른 코스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회장님 입장에서는 막 깊이 생각을 해서 배려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직원이 편하게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회원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신 말씀 같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또 되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이 의도적으로 이보성 씨 동호회 활동에서 동행한 사람이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 싶어서 두 번째 대회에서 보성 씨와 회장님은 5km 코스를 신청하고 다른 회원들은 이제 10km 코스를 신청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신청해서 같이 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집에도 보면 제가 10km를 달렸다고 하니까 이제 읽어본 사람들이 진짜로 뛰었냐 거짓말이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눠서 달렸고 그래서 두 번째 대회에서 기억나는 게 아무래도 5km를 뛰니까 보성 씨랑 회장님이 결승선을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회원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 10km를 완주해서 들어오니까 결승선에서 보성 씨랑 회장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호쌤, 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두 분이 결승선에 서서 아는 얼굴이 지나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실제로 보성 씨가 두 번째 대회에서 어떻게 달렸는지는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그 모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만 아는 보성 씨의 모습. 그래서 그날 두 번째 대회까지 즐겁게 마치고 왔고요. 올해를 시작할 때는 올해도 이제 회원들과 함께 보성 씨가 여러 대회에 참가하는 걸 기대하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의 여러 대회들이 계속 미뤄지고 취소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회원으로 이렇게 화달과 목달에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년에는 또 다시 마라톤 대회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해온 얘기하고 싶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이 사례를 나누겠다 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신입 사회사업가로서 제가 이보성 씨 사례를 지원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동호회 회원들의 인식이나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제 월평빌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의 동료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이제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약자를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직접 체감하기 전에는 좀 느끼기는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보성 씨 동호회 활동을 가입하고 시작할 때도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경력이 많지도 않았고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어받아서 진행되는 일들은 많았지만 입주자와 함께 처음 시작하는 일은 이 마라톤 동호회 활동이 처음이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이런 걱정도 많았고 동호회 가입 전화를 해서 회장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셨을 때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나 누구에게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는 혹시 동호회에 나가서 이보성 씨를 만나고 나서 이 동호회 회원분들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내심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 정말 기우였다는 걸 많이 깨달았는데요. 기억나는 일화가 첫 번째 모임에 나갔을 때 이제
첫 번째 모임은 그 나가서 이보성 씨가 스포츠 파크 트랙을 돌면서 달리는 자세를 그날 회장님, 부회장님께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보성 씨는 먼저 달리고 뒤에서 이제 제가 동행하면서 회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약자라고 해서 동정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회원으로 볼 거다라는 말씀을 첫 모임 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안도를 하면서 아, 제가 바라는 게 그거고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이보성 씨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임에서 그 첫 번째 모임에 나오지 않았던 회원들에게 회장님이 이제 보성 씨를 소개해 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새로 들어온 보성 씨고 우리와 같이 활동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보성 씨 이름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셨는데 이제 동행한 제 이름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일이 아, 이보성 씨를 이 동호회 회원으로 봐주시고 저는 정말 그냥 동행하는 사람, 오히려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굳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활동을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보성 씨는 회원으로 이 동호회 사람들과 잘 어울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역사회가 네, 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이해를 잘 해주세요. 배려하시고 그러면 그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네.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운 아니야? 그렇게 그냥 나가면 된다는 말이 확 와닿지 않는 지금 다른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취미 활동을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서 돕고 싶은데 나가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인식이 나쁘지 않아요. 잘 대해요 라는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선생님이 그 동호회 회원분들이나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뭔가 따로 부탁한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동호회 거창 마라톤 클럽 회원들을 이보성 씨가 정말 잘 만났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좋은 것 분들을 같습니다. 만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뭔가를 이제 드러내놓고 부탁을 드린 적은 없었고요. 이제 그 첫 모임 때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앞으로도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부탁드린 일의 전부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제 답은 뭔가 동행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사회사업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워크숍 중에 얘기를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입주자 취미 생활에 지원하면서 동행할 때 저는 이제 동행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나 생각, 가치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동행하는 직원으로서, 사회사업가로서 저의 역할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경계를 하는데요. 이 활동은 저의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이보성 씨의 동호회 활동이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저는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표현을 보고 회원분들이 점점 더 저와 이보성 씨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보성 씨가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대회에 나갈 때는 회장님과 총무님이 이보성 씨에게 얘기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저에게 먼저 더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대회가 있는데 한번 참가해보는 건 어때요? 보성 씨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보성 씨에게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물어보신 분이 무안할 수 있으니까 보성 씨 여기 회장님이 물어보시네요. 같이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다음번에 두 번째 대회를 신청할 때는 회장님과 총무님이 보성 씨와 먼저 의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5km 정도는 할 수 있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결정된 일을 동행한 직원에게 소개해주는 정도로 역할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동행한 사람이 그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가가 실제로 회원들의 생각을 바꾸고 적응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원 다니고 싶어요, 동아리 활동하고 싶어요, 뭐 뿐만 아니라 직장이며 하다못해 미용실을 이용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지역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잘 응대를 한다면 정말 좋죠. 당사자로 봐서도 그렇고 지원하는 저희들로 봐서도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잘 이해하기 바라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하죠. 지역사회 인식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지역 주민의 어떤 변화들을 도모하기 하기 위한 활동 못지않게 방금 말씀하신 지원자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용실 예를 들면 미용실 사장님이 이 약자에 대한, 시설 입주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누가 오시면 잘 응대하면 좋죠. 그런 것을 찾아가면 돼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 사회가 이런 미용실이 많아지고 이런 미용실 사장님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 미용실에 간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미용실 사장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깎으실까요? 라고 물었을 때 누가 대답? 옆에 있는 동행하는 직원이 먼저 나서서 아예 오늘 커트하러 왔습니다 해버리면, 미용실 사장님이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마음과 그렇게 할 줄 아는 행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숨겨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동행하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미용실 사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혹은 그런 마음을 좀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용실 사장님이 이 당사자가 아닌 지원자에게, 동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깎으실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는다 하더라도 직원이 사장님, 이분이 머리 깎으실 거고요, 이분에게 여쭤보면 얼마쯤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권유를 하고 알려드리면 변화되기도 하죠. 지역사회가 이렇게 이해와 배려, 편견이 없기를 바라는 것만큼 우리 지원자의 행동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용실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10여 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입주자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미용실 원장님이 계셨어요. 미용실 가는 것도 각자가 가고 싶은 데 가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한테 가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제는 봉사를 안 오시고 저희가 찾아올게요. 저희가 저희 입주자가 미용 비용을 내고 미용을 배고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엄청 불쾌하셨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봉사를 그럴 수 했는데 있죠. 이제 와서 오지 말라니.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그렇게 저 사람들 저렇게 돈이 있어요? 미용실 비용을 낼 만큼 돈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그도 한 달에 한 번 머리 자를 돈은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오겠습니다. 한게 4년 전이었거든요. 네. 그 미용실 사장님이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네. 한 두 분 정도.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긴데요. 다다다다다 올라오니까 누구가 왔구나. 너 말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켜? 그러면서 머리 어떻게 자를 거? 이러면서 제주 사투리예요. 어떻게 자를 거? 아이고 이번에랑 오늘은 머리 좀 여름이니까 좀 짧게 자르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입주자도 당연히 그 미용실에 가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커피가 있는지 다 아니까 네. 다 타먹고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져서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용실 원장님은 이제 누구보다도 의료시설 입주자의 지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다녀온 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예, 그 생각이 났고, 네, 또 저기 아까 지역사회 주민들이 전부 다 호의적이진 않거든요. 네. 수연시가 제일 처음에 평생 학습관에 이제 일주일에 2번 하는 인터넷 강좌를 들었을 때 비장애인들하고 처음으로 가는 곳이었어요. 저도 되게 두려웠어요. 우리 지원한 선생님 가능할까? 소리 지르서 민원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때 저 선생님한테 우리 직원한테 배웠던 게 해보죠. 해보고 안 되면 중간에 다시 조정하면 되죠. 그냥 가보죠 뭐 이러시더라고요. 네. 가서 진짜 그냥 같이 수강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도까지 했는데 정말 수연씨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어 끼고 다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익숙한 지원자가 아닌 다른 지원자 처음으로 갔는데 모르니까 그냥 저도 그때 신입 새로 들어온 선생님이 갔는데 모르니까 수연씨가 왔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달랐겠죠. 수연씨가 하는 패턴대로가 아닌. 수연씨가 흥분을 한 거죠. 여기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랬더니 그 같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은 민원을 안 넣는데 바로 옆에 다른 강의실에 너무 시끄럽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너무 당황해서 돌아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이 갔을 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간식을 사가면서 이제 음료수를 사가면서 여쭸더니 같이 떴던 수강생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아, 수연 씨가 잘못한 게 아니래. 그때 같이 온 사람이 수연 씨 앉던 자리에 아니고 그렇죠. 다르게 앉았대.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수연 씨 자연스러워 남은 줄 아는데 그쪽 다른 수강생들이 좀 민감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이때 그러고도 우리 수연 씨는 계속 그 2달간의 수강 기간을 다 채웠거든요. 네. 항상 저도 대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자주 접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지역 주민들이 호의적이든 비호의적이든 간에 익숙해진 거 지원자가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질 거고 그들도 어색하고 대해보지 않은 특성이 좀 특이한 사람들 만났을 때 익숙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 익숙해지기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가 어떤 태도와 어떤 관점으로 이게 지원하느냐가 되게 큰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 영상에서 혹시 도순고구지원센터 수학평 선생님이나 라운누리 송전 선생님 뭐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뭐 듣고 싶다기보다 사실은 제가 마라톤 5km를 뛰어봤거든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했다고 하니까 또 너무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더군다나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네, 일주일에 2번씩이나 뛰거든요. 네, 맞습니다. 화달, 목달 참여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보성 씨에게는 마라톤 동호회면 마라톤보다는 동호회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달리고 땀을 흘리는 그 일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마라톤 자체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막 끝까지 달려야지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고 간식 먹고 또 뭐 회식 가서 치킨 먹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보성 씨 아버지도 처음에는 이제 마라톤을 꾸준히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좀 힘들까봐 훈련처럼 그렇게 할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마라톤보다 동호회에 더 목적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지금은 이제 뭐 대회에 나가거나 할 때 보성 씨가 전화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보성이가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싶으면 가서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격려랑 지지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5km 달릴 때도 이제 달리고 싶은 날은 뛰고 싶은 만큼 달리고 좀 뛰기 싫은 날은 이제 회장님이랑 걸으면서 산책처럼 이야기 나누고 뭐 그렇게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가고 싶다 네. 라는 의지는 분명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동호회에 갈 때 정말 즐겁게 준비하고
뭐 나가고 이런 일은 정말 좋아합니다. 수학교 선생님은 그 마지막 영상 사진에 네. 이보성 씨 마라톤 말고 축하해주는 사진이 아,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그 축하 사진은 이보성 씨가 작년에 동호회 회원들과 참석했던 첫 번째 대회 사진인데요. 2019년 7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옥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를 마치고 나서 회원들이랑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코스로 이제 카페에 갔는데 그 회장님이랑 부회장님이 다른 곳에 갔다가 오시더니 케이크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제 신입 회원이 동호회에 들어와서 회원들과 첫 번째 대회 완주를 하면 축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남몰래 혹시 이보성 씨라서 뭐 막내라서 그냥 특별히 챙겨주는 걸까 생각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원래 신입 회원을 챙겨주는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보성 씨랑 다른 회원 한 분 이렇게 신입 회원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보성 씨가 신입 회원 대표로 나서서 이제 이게 케이크 촛불을 불고 다른 회원들이 축하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같이 잘 해보자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짠한데요. 저 얘기 몇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좀 짠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해줄게요. 네. 저는 이제 입주자 입장보다는 직원의 입장에서 아까 하달, 목달 네. 이게 다 야간에 네, 이루어지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여기도 이 현실적인 얘기. 교대 건물을 할 네. 거고 그래서 지원자로서 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건이 교대 건물고 네. 시간이 맞지 않고 또 보통 한 8시쯤 되면 거의 시설에서 이렇게 저녁 일과를 끝내고 마무리하고 네. 쉬는 시간인데 네. 지원할 때 혹시 어려움이라든가 힘든 네. 점은 어떠셨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호회 활동이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화달과 목달이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이제 보통 1시간, 1시간 네, 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성 씨는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면 오후 7시 정도에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준비해서 8시에 스포츠파크 가고 이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9시에서 9시 30분 샤워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동행했다가 퇴근하는 시간이 이제 오후 10시 정도 됩니다. 그게 사실 제가 이제 입주자를 지원하는 모든 일을 정말 어떤 근무 시간 일만으로 여길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교대 근무라는 이제 특성이 있고 저도 제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낮에 하는 활동보다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행정적으로는 시간의 근무 인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아주 시간을 뭐 할애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뭐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보성 씨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 이제 그때는 그 스포츠파크에 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 도우면 그 활동은 직원의 동행 없이 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 지금 이보성 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다녔던 드럼 학원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학원 수업하는 내내 직원이 옆에 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수업하는 모습을 보다가 중간에 살짝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냥 보성 씨가 집중하고 있으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서 지금은 사실 이제 학원 근처에만 주차를 하면 보성 씨가 알아서 길을 찾아서 갈 정도거든요. 그래도 이제 학원 앞 계단까지는 동행을 하는데 그렇게 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동호회 활동도 학원처럼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직원의 동행이 필요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실제로 그 취미생활이 야간이라고 하면 되게 그렇죠. 지원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하루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이게 일주일에 두 두 번. 번. 쉽지 않죠. 그래서 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라톤 동호회 활동
2019년 작년 네. 1년 기록을 겪어서 책을 내셨지 않습니까? 네, 마라톤 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 소개도 좀 아, 네. 네.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이 책이고요. 그 작년에 이보성 씨를 지원하면서 썼던 일지를 엮어서 마라톤 갑니다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그 작년에 이보성 씨의 이제 과업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도 있었고, 고등학생 때부터 다녔던 드럼 학원도 있었고, 그리고 집안일, 일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마라톤 동호회 활동인데요. 그 아무래도 작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보성 씨에게 가장 의미 있고 보성 씨를 지원하는 사회사업가인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마라톤 동호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동호회를 중심으로 일지를 편집해서 이제 이 책을 만들었고요. 제목이 마라톤 갑니다인 이유는 보성 씨가 항상 마라톤에 갈 때마다 되게 즐겁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웃분들에게 인사하기도 하고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마라톤 갑니다, 다녀올게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엮고 책으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보성 씨에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1년 추억을 넘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동호회 활동을 구하고 시작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으니까 보성 씨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성 씨 아버지나 드럼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동호회 회원분들도 정말 스스로에게 큰 의미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입주자의 취미생활 지원을 고민하는 여러 시설의 동료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또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보고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신입 입사 3년차 신입 생활재활교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깊이 있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진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